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 데입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 정치 현안을 훑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우선은 박지원 전 원장님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국 대표가 오셔가지고 저는 흑사력입니다. 아니 그래도 먼저 축하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방송에 나가서 항상 조국 대표하고는 서서 투샷 둘이 사진 찍지 마라. 지금 앉아 있는데 저는 완전히 꿀리잖아요. 키도 작고 아니 얼굴도 잘생기고. 왜 이러십니까? 저희 PD들이 아니라고 X를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이 발언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사람이 불행할 때는 불행해져야 된다. 아니 정작 이래놓고 조국 대표랑 같이 방송하고 싶다고 강력히 주장하셨던 건 박지원 제가 모시자고 원장님이셨습니다. 했지. 그럼요. 예. 왜냐하면은 이런 방송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세요. 자, 원장님 우선 인사부터 드릴게요. 완도풀입니다. 경선 통과 축하드립니다. 원더풀. 완더풀. 예, 경선 지난주에 원래 나오셨어야 되는데 예. 경선 일정 때문에 못 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네. 처음 뵈어서 축하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바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국입니다. 네, 조 대표님은 저희 시사인 유튜브 저희 지면에서는 인터뷰도 여러 차례 하셨고 사실 이번 주에 전혜원 기자가 길게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또 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래도 유튜브 시청자들이랑 처음이시니까 다시 한번 조금 자세하게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사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생정당입니다. 자, 저희가 부족한 게 많고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워낙 지금 여론 지표상 조국 혁신당이 여러모로 눈에 띄는 지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저희가 시간을 좀 요청드렸는데 게다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이제 비례대표 번호가 발표가 그렇습니다. 됐죠. 예. 아마 6시까지 투표 일정으로 알고 곧 있는데요. 끝나고 지금 거의 한 80% 정도 투표하신 것 같아요. 예. 바로 어떻게 번호를 좀 예상해 보신다면요. 저는 예상할 수는 없는데 제가 비례대표 후보 일종의 유세에서 저에게 압도적 1위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기다려봐야죠. 1위는 안 되죠. 예, 1위는 그 순서상 여성이 하게 돼 있고 여성이 하니까. 제가 만약에 다 최다 득표 정도를 한다 하더라도 2위를 하겠죠. 예, 네. 사실 아마 본인은 투표했어요? 예 했습니다. 되게 정치인들은 꼭 자기 찍죠. 예, 저 찍었습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조국 대표 조국 찍었다. 박지원 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아니 이렇게 정치인은 뻔뻔해졌는데 나의 뻔뻔함에 극치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조국 대표는 대학 교수에서 이제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에 혹시 그 뻔뻔함이 안 됐는가 해서 물어봤더니 역시 뻔뻔해졌네. 정치인 다 됐다 이런 다 말씀이신 됐어요. 거죠? 참고로 이제 표가 한 표가 아니라 그 남성 후보 중에 둘, 여성 후보 중에 둘 해서 총 4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다른 후보한테 던질 수 있습니다. 예, 나머지 3명은 비밀이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예. 될까요? 네, 이제 통상 이제 압도적 1등을 지지해달라 이런 토론 이제 여론설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 박지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DJ 라면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 몇 번 되시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을 때 또 이제 DJ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기사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압도적 1위를 해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어떤 맥락에서 내셨던 거세요? 그러니까 후순위 번호를 배치할 수도 있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저는 그런 제안도 많이 받았고 전략적으로 후순위 배치하라거나 또 안정권에 하라거나 이런 제안도 많이 있었고 옆에 계신 박지원 원장님도 유사한 말씀을 방송에서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음에 불구하고 제가 압도적 1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째, 제가 학자 출신이라는 티 이런 걸 벗고 싶습니다. 그냥 뒤집어 얘기하면 제가 정치인이 되었고 또 정당의 대표인인 만큼 저로서는 선한 권력 의지를 정면으로 드러내야 된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명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는 압도적 1위를 해달라고 말하는 게 솔직한 일이고 실제 그렇게 압도적 1위를 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비례대표 당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조만간 총선이 있고 그 뒤로 국회가 열리고 난 뒤에도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의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무를 이끌어 나가는데도
저는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 1위를 하는 것이 당내 지도력 행사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당원과 국민참여인단 여러분께 압도적 1위를 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제가 받을 때는요. 조국 대표가 당신을 압도적 지지를 해달라라고 들리지 않았어요. 아, 예. 저는 조국 혁신당이 이제 신생 정당인데 이러한 흥행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조국을 지지하는 것은 곧 조국 혁신당을 투표하는 거니까 그런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압도적 지지를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게 예, 들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항상 맞는 말만 해요. 경선 통과에 오셔가지고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아니요. 제가 오늘 4번째 방송인데 저는 주말에도 뭐 여러 군데 뛰어다녀가지고 여기서요. 이광재 예. 후보 분당에. 어제 분당 갑에 갔는데 높아요. 아주 좋아요. 민주당 상황이 거기서 괜찮다. 철수할 사람이 생기겠더라고요. 상대 후보가 안철수 후보죠. 몰라요. 나는 아무튼 철수하겠다. 그 정도는 알고 가셨잖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 했는데 예. 뭐 저는 또 더불어민주연합을 선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 그럼요. 예, 민주당이시니까요. 그렇죠. 예. 당연하죠. 예. 그 이야기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아까 이제 조국 대표님께서 이제 압도적 지지를 통한 이후 당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것만 하나 그럼 더 여쭤보고 예. 그 이야기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받으신 질문 중에 하나이실 텐데 이제 여튼 사법 리스크가 있는 네네. 상황에서 이후의 당무를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도 좀 주시겠어요? 뭐 사법 리스크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뭐 누차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제가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 또 어떻게 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역으로 현재의 행동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저는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당을 준비하고 선언하는 그 모든 과정에도 이제 최악의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오고 있고 제가 그런 최악의 순간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에는 당은 당연히 남을 것이고 그 당은 꾸려갈 수 있도록 조직 틀을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그거는 뭐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저 개인에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제가 감당을 해야죠. 감당하고 그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갔다 돌아와서 또 다시는 돌아와서 조국혁신당에서 뛸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를 하겠다. 이 말씀을 굉장히 포인트가 돼서 들리네요. 당연하죠. 그걸 하지 네. 않겠다면 저 애초에 창당을 준비하고 결정하고 추진하지 않았겠죠. 그럼 이제 정치인 조국의 인생은 쭉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창당까지 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대선 이야기를 또 질문을 하기도 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연결되나? 대선까지 무슨. 지금 말이죠. 네, 예. 시사인 TV 지금 동시 접촉. 예. 동접이 사상 최초로 1만 1,000명이었어요. 아닙니다. 많이 어떻게 넘은 적 하셨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보이십니까? 순식간에 갔는데 원장님 어디 저기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게 프롬프터가 보시는구나. 있습니다. 차라리 정말 대단하시다. 이현지 기자님. 김은지입니다. 아, 섭섭합니다, 원장님. 저희가 함께 할 시간이 얼만데. 자, 원장님, 김은지입니다. 시사인 TV 이름을 조국 혁신 TV로 바꿔요. 아유, 저희 언론사인데요. 저희 자주 모셔가지고 이야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매 TV로 조국 혁신 TV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언론인데 왜 그러십니까? 예, 자, 민주주의 의인님이 슈퍼챗 쏘셨습니다. 조국 예. 혁신당 인천시당 당원입니다. 조국 대표님 키가 너무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예. 181입니다. 예. 자, 이제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저들 여기 방석을 갖다 놨어야지. 내가 너무 왜소하잖아. 왜 그러십니까? 자, 오케이. 아까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을 내가 이제 응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조국 혁신당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계속 상승세입니다. 지난주 한국갤럽에서 또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그 어떤 현상을 어떻게 좀 짚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 마음 안에 그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함에 대한 그 분노, 울분, 실망 이런 감정이 가슴속 깊이 켜켜이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자신들의 그러한 마음을 대변해주고 또 자신들의 뜻을 대신 주장해줄 정치 세력 또는 정치인이 적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진보진영의 이제 맏형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또 중도층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언이나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또 그래야 되고 그 울분을 표출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와 조국혁신당이 등장해서 민주당보다 더 과감하게 단호하게 또 강력하게 이제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박수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여론조사 통해서도 확인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에서 제가 뭐 전주, 광주, 부산 등 대구까지 쭉 돌았는데 거리에서 저를 만나는 시민들이 하는 말이 거의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언론에서 또는 뭐 정치평론가들이 얘기하면서 그 제가 창당 선언했을 때 중도층이 이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창당 이후에 여론조사를 보고 또는 여론조사 아닌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을 보게 되면 통상 말하는 진보층 또는 진보 강성층 아닌 중도층 또는 무당층 중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러 오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국혁신당 창당 이전의 범민주 진영의 파이 크기와 그 후의 파이를 비교해 보게 되면 그건 여론조사상으로 확인되는데 전체 파이가 확실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조국혁신당의 등장의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들께서 한편으로는 이제 아주 뭐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것에 환호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강성 진보층만 환호한 게 아니라 중도층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은 그 메시지를 심플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리핏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3년은 너무 길다. 3년은 길다. 예. 3년은 길다.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 조국 신당이 뜰 거다. 이걸 시사인 TV에서도 수차 얘기했잖아요. 제가 해남 진도반도 다니면은 광주 목포 다니면은 의외로 지역은 민주당 찍고 조국 신당을 찍겠다. 비례로. 예. 그때는 혁신당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조국 신당. 네, 조국 신당이라고 가칭이었죠. 했는데 이거 꿈틀거린다. 내가 얘기 와서 방송에 하면서 여러 곳에 가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신상식 대변인 조국 혁신당 변호사하고 여기서 방송을 할 때도 제가 그 얘기했지만은 경상북도 경산 예. 최경환 부총리가 무소속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예. 거기에 3, 40년 민주당을 하신 원로 당원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오. 경산에서도 경북에서도 조국 신당이 뜨고 있다. 그래서 5사람이 어떻게 조국 신당에 입당하느냐 자기한테 물는데 자기는 모르니까 내가 알 것 같아서 나한테 전화 왔다. 내가 조국 대표한테 문자를 보내줬어요. 답장이 없어. 그래서 신장식. 예. 내가 자꾸 오늘 신장식 변호사한테 줘가지고 아마 입당을 했어요. 이게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TK 지역에서조차도.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어디를 가든 윤석열 한동훈 좀 끌어내려라. 이런 게 국민 여론이에요. 이걸 조국 혁신당에서 강하게 아주 임팩트 있게 딱 설명을 하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대구 지역을 갔습니다. 대구가 사실 뭐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다 알려져 있고 그 대구에서 행사 마치고 식당 가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중심 지역인 동성로라는 곳을 쭉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그 정말 의외였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광주나 뭐 제 고향인 부산하고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또 가장 보수적인 곳이고. 근데 실제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구 지역에 제가 놀랐던 게 시민들이 먼저 다가와서 지나가고 있는데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중도적인 사람이다 또는 보수적인 사람이고 단 한 번도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찍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윤석열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분들의 TK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은 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면서 조국 신당으로 오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이나 다른 제3당도 있는데 왜 하필 조국신당이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저는 그 말씀은 못 들었는데요. 저의 추측은 개혁신당 등이 초반에 출발할 때는 아주 기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박지원 원장님도 여러 방송에서 이준석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평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혁신당이 이낙연 대표하고 합했다가 이제 헤어졌습니다만 그 선택을 통해서 개혁신당이 추락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합창단을 만드는데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트로트풍으로 부르는 합창단원과 발라드풍으로 부르는 사람 한 번에 모아놓고 동시에 부르게 한 셈이에요. 그럼 그 무대를 보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정당의 목표가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이고 정책이 무엇인지를 만약에 이준석 대표 혼자만 갔다면 선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 그룹과 합해지면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에 비해서 조국혁신당은 가치, 비전, 정책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개혁신당으로 보수적인 분들 같은 경우 개혁신당으로 이동을 했다가 개혁신당 다 오히려 저희 상당 부분이 조국혁신당 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조국혁신당 등장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주당 측에서 오지만 개혁신당이 추락을 하고 그 추락했던 목만큼은 조국혁신당으로 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커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여론조사 상 보이면 또 상대적으로 주춤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국 혁신당 현상이라고 하는 게 마냥 이게 반길만할 수 있는 거냐. 특히 일부 지지자들은 몰빵이라고 하면서 이게 빵 이렇게 많이들 하시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저는 그것은 처음부터 저는 얘기를 했지만은 소탐대실이에요. 민주당이 그래서는 안 된다. 제가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한다, 정기에 입문을 한다 했을 때 민주당이 조국 신당을 안 하라. 함께 민주 진보 개혁 세력으로 같이 가자. 만약에 받았으면은 조국 혁신당은 3석밖에 못 해요. 그런데 민주당이 배척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떴잖아요. 떴을 때 또 조 대표가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인사를 놨을 때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같이 가자. 그랬을 때 야, 이재명 진짜 정치인이다. 잘 생각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은 언제나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요.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첫째는 과반 이상을 해야 되는 대표가 제시한 목표죠. 국민적 책무도 있고 해야 되죠. 151석.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이 과반을 한다고 하면은 지난 2년보다 어떻게 3년을 살아요? 이건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반을 해야 되는 목표도 있지만은 제1당이 돼야 돼요. 제1당이.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커지면은 지지를 받으면은 우리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약간 있어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이번에 투표하지 않겠다. 기권한다 하는데 조국 혁신당에는 투표를 해야 돼. 그런다 하면 투표장에 가면은 그분들이 1번 민주당을 지역에서 찍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탐대실 하지 말고 우리는 제1당이 돼야 되고 과반이 돼야 되는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함께 가야 돼. 그래서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만약 200석만 넘긴다고 하면은 김건희 특검 되죠. 그렇죠. 이태원 특검 되죠. 최상병 특검 되죠. 예, 지금 올라가 이렇게 있죠. 해야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크게 보자. 저는 그렇게 봐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도 발의를 당연하죠. 하겠다 이렇게 다 같이 밝히긴 해야죠. 했죠. 다 같이 아니요. 해야죠. 예. 네. 제가 노래를
할 수는 없지만은 노래요? 괜찮습니다. 자주 하시잖아요, 원장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조국 대표님이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4월이 가면 떠나갈 사람 예. 5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람 4월이 가면 한동훈은 떠나요. 수사를 받아야죠. 5월이 오면은 네.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은 울어요. 아, 그 뜻이. 그러나 3월이 가기 전에 이종섭 잡아와야 돼. 네, 맞습니다. 건강합니다. 저는 제가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하고 저 조국혁신당하고 거의 정세 인식이나 똑같은 것 같아서요. 나중에 저희 명예당원으로 좀 괜찮으신가요? 모셔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 거기 계속 오라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명예당원으로 이중당적 모시려고. 괜찮으신가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정식 당원은 안 되고 이 자리에서 명예당원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명예당원 좋습니다. 아, 허락하신 나는 건가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굉장히 많은 게 새로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아니요. 진짜 공격 이렇게 받으실 것 같은데. 폭넓게 봐야 돼요. 폭넓게. 그런다고 민주당에서 제 공천 어제 공천장 받았는데 취소하겠어요? 저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녹색정의당이 네. 우리하고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녹색정의당도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함께 간다. 녹색정의당이 어떻게 김건희 특검 반대하겠어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좀 크게 넓게 보고 윤석열, 김건희 검찰총장을 종식하는 계기의 총선이 돼야 된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지금 아까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원장님 이제 지역구 거기 말고도 통계적으로도 확인되고 조사상으로도 확인되고 실제 거리에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범진보층 또는 중도층이 투표 의지가 떨어져 있었는데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그 약간 이제 새로운 판이 좀 바뀌는 상황이 된 겁니다. 기존의 판이 이렇게 있었던데 그 기존의 판은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구도 대신에 이재명 대 한동훈이란 구도로 잡아가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윤석열 김건희는 숨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심판이란 구도가 애매모호해지려고 할 때 조국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그 윤석열 정권 심판이 이번 정권의 최고의 목표라는 점이 부각된 셈인 거죠. 그게 큰 의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 투표 안 하겠다 생각하거나 또는 소극적이 된 시민들이 조국혁신당 찍으러 온다라는 의사표시를 계속하고 그러면서 지역구는 어딜 찍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국민의힘을 찍거나 또는 무소속 찍거나 그러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넓게 보면 아까 뭐 여론조사 통계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진보진영의 파이가 커졌다던가 외에 더 사실 중요한 거는 활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내부 활력이 생김으로써 이번 게임이 재밌다. 게임 차원에서도 재밌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들을 하시면서 전체 민주진보진영 내의 유권자들의 어떤 활력 이게 새로 생긴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와중에 슈퍼챗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짧게만 좀 읽어드리면요.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글이 감사합니다. 있고요. 또 15표 전부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저를 봐서라도 네. 더불어 민주비례연합도 좀 지지한다고 와주세요. 네. 이럴 수 없잖아요. 박지원 원장님한테는 올드보이 기현이라는 평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조금 이따 박지원 원장님 스마트보이 제가 미리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보이 저희가 자주 여쭤봤죠. 네. 올드보이가 아니라 스마트보이. 새순 박지원. 네, 새순 박지원이다. 바로 이렇게 답장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민주진보 진영 전체의 파이가 커졌다, 활기가 생겼다 이런 말씀들도 좀 재밌게 들리는 부분인데 아마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지지율이 한두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과제로 있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제가 꼭 것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싶은데요. 네. 그게 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 그렇게 나와서 0%다. 18세에서 29세까지가 0%란 나와서 그걸 가지고 보수 언론이나 또 정치평론가들이 계속 거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오늘 아침에 나온 리얼미터 포함해서 조엔 그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3가지인데 거기는 모두 18세에서 29세까지의 조국혁신당 지지가 20대 초중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갤럽 조사까지 포함하게 되면 4개인데 0% 하나는 0%,
나머지 세 개는 모두 23%, 24%가 나왔다 한다면 저는 뒤에 세 개가 맞지 않나 싶고요. 또 다른 조사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그 0%란 것은 뭔가 이건 오류다 생각을 하고, 물론 남아 있는 것은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는 청년 정책이 그 적절하냐, 충분하냐 문제는 저희가 반성해야 되고 또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여론조사상으로 보게 되면 조국혁신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은 40대 그리고 그 다음에 50대입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관심이 덜한 건 사실입니다. 40, 50대에 비해서 한 반토막 정도이지만 0%란 말은 일단 사실관계가 틀린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네. 언급하신 여론조사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좀 자세하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말도 굉장히 조국 대표님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투리잖아요. 누구들 쫄았제. 인데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셔서 잘 안 저 쓰는. 사실 경상도여가지고 누구들 쫄았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걸 예. 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맥락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를 거론하면서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겠다라고 그걸 정치개혁 6호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유죄가 확정이 될 네네. 경우에 승계가 못 되게 하겠다. 일단 그걸 보고 거죠? 첫째 전 실소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 200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내용의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비교해 보시면 금방 확인됩니다. 그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몰랐다면 무지한 거고, 알고도 그런 말 한 거면 기망한 거죠. 그리고 그 뒤로 그 오마이뉴스에서 팩트 체크해서 제 말이 맞다고 팩트 체크했는데 그 기사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뒤로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저에 대해서 제가 국회의원 못 되도록 하거나 또는 승계되지 못하도록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그 뭐 하나하나 설명하기 좀 사실 귀찮아서 제가 제 부산 사투리로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한 것 같아서 한마디 던진 겁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말을 하는 것보다 너무 좀 웃겨가지고 그냥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우습다 이런 네.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네이티브로 한번 해주시죠. 이거 반복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그 어조가 중요합니다. 어조가. 저 벌써 나오신 것 같습니다. 어조가 중요합니다. 예, 그냥 뭐 또박또 이런 게 아니라 예. 어조가 중요하고, 이거는 부산 사람들만 그 어조를 보고 그 뉘앙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조가 중요한데요. 너희들 쫄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라도에서는 예. 너희들 시방 쫄았냐? 이렇게 합니다. 이 두 버전을 같이 사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는 국민의힘이 분명히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구도가 이렇게 안 봐야 먹혔으니까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초조해진 거예요. 맞습니다. 급해진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군을 확대하고 적군을 축소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입만 벌리면 민주당 이재명 공격하다가 느닷없이 태어나니까 급해가지고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말을 해. 그 승계. 그래서 나는 그걸 딱 나왔다. 듣고 네. 역시 검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더 똑똑하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잘못 밝혔지. 검사들이 범죄 잡는 형법만 하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 이후에는 헌법을 거의 안 본 것 같고요. 실제 그게 헌법 관련 사안 아닙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헌법 공부를 새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검사들은 다 봐요. 그런데 한동훈만 안 보지. 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됐다라고 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국민의힘의 위기 말씀이죠. 예,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 예. 저는요. 지금까지 경선 때문에 해남안도 진도 목포 광주에만 있었는데 한 열흘 있었어요. 9일 만에 올라왔는데 지난 16일 인천 부평 갑 노정면 그리고 을 박선원 이분들이 다 영입 인사들이에요. 그리고 이 동작에 유삼영 총경 마포에 이지은 총경. 그래서 내가 아까 이지은 입에 달고 있다가 그냥 성 바꿨어요. 아무튼 그리고 어제 분당 이광재, 갑에 이광재 후보. 갔어요. 예. 거기에서 처음 느꼈어요.
상당한 사람들이 윤석열, 한동훈 나가라. 이걸 요구를 하는 거 보니까는 꿈틀거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후배들 그분들은 정치를 안 해본 사람들이라 노정면 앵커도 방송 유명하지만은 시장을 같이 도는데 몸을 못 올려요. 어색해서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프로니까 박지원입니다. 하면은 박지원은 다 하니까 다 알죠. 쳐다봐. 노정면 선거운동 기법 지금 오늘 알려주고 박수는 계십니다. 예. 이렇게 하는데 분당에서도 박지원입니다. 이광재는 다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인지도는 확실히 이광재 후보가 높다. 네. 반응이 달라요. 예, 예. 반응이 달라요. 제가 오랫동안 선거운동 하셨으니까. 정치를 했고 정치 제가 구단이시니까요. 선거운동은 예. 진짜 잘해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도와달라고 줄을 선다니까. 어디 가세요, 그런데 내일은? 예. 제가 학술적으로 조국 대표처럼 교수는 안 했으니까 설명을 못해도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3.1 독립선언문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실제 선거운동은 잘해요. 그런데 노정면 ITN 앵커 후보가 토요일 날 저녁에 그러고 해남으로 내려갔어요.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대표님이 다녀가셔서 분위기가 달라졌고 자기도 시장을 돌면서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배워야 돼.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저의 동물적 감각 달라요. 예, 예.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수도권이 요동치고 있다.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진짜 4월이 가면 한동훈은 떠나가고 5월이 오면 윤석열, 김건희는 운다. 그렇지만은 이종섭을 잡아들여라.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황상무. 그런데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짓말로 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민심이 굉장히 요동치고 변하고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심판론에 불 붙었다. 네, 예. 저는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박지원 원장님 이제 수도권 변화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걸 좀 느끼고 추가로 제가 하나 더 붙이자면 제 고향이 이제 부산 아닙니까? 부산에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저희 고등학교 그 친구들이 연락이 오고 친인척들이 다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오는데 그 부산에 있는 사람들 분위기가 저보고 하는 말이 이제 뭐 부산 사투리를 싸면 저한테 이제 제 친구들이 국가 부산 디비지고 있다 이러거든요. 뒤집어진다. 디비진다. 예. 디비지고 있다. 아. 이거 분위기 달라졌다. 디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부산의 분위기가 대구 경북 분위기 정도 유사했는데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큰 변화고 뭐 비례에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거 외에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도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정권 심판론 다시 불붙게 하는 여러 요소가 있을 거라고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또 갈등 국면이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황상무 수석을 교체하라라고 하든지 이종섭 대사를 빨리 귀국시켜라라고 하든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건 민심을 어떤 권력도 정치는 못 이겨요. 경제는 시장을 못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심 소위 국민들을 접해 보니까 알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걸 안 해요. 냈다 거짓말까지 해버리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에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저는 결국 제가 맨 처음 그 공천 파동 있기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 하는 소리까지 나와야 제대로 민심을 대통령께 보고하는데 이종섭 황상무 얘기했다가 팩 들어가는 거 보면은 역시 명령에 복종하는 한동훈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희망이 없어요. 국민의힘의 이종섭 황상무 이 사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발령시킨 것은 전 범인 도피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최상병 관련해서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박정훈 대령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수사복을 올려서 어디까지 기소할 것인가를 다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자신이 결재를 했는데 뭐 재판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와서 자신의 결재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수처에서 이종섭 장관을 이제 범죄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출국 금지를 내렸지 않습니까? 이게 다 확인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려면 제가 이제 공직을 할 때 경험입니다만은 반드시 신원조회를 하고 인사검증을 해야 됩니다. 민정수석이실 때 잘 아시는 근데 거죠. 지금은 법무부로 가 있죠. 인사정보관리단. 그러면 인사검증을 하게 되면 이종섭이란 이 사람, 즉 호주 대사 후보인데 인사검증 하는 순간 출금돼 있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다 기초조사기 때문에. 출금돼 있는 것을 대통령실이 알았죠. 근데 어제도 오늘도 확인되었습니다만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금을 풀고 보내버렸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신임장도 원본이 아니라 카피 사본, 들고 보냈더라고요. 코미디죠. 얼마나 급했으면 보냈을까가 확인됩니다. 이거는 이종섭이라는 사람을 공수처에 불러서 4시간 조사했다는데 4시간이면 아주 기초조사밖에 안 됩니다. 보통 가게 되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됩니다. 몇 번에 걸쳐 가야 되는데 이종섭이라는 사람에게 대통령실에 누가 그 전화를 했는지 이걸 물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조사를 지금 못하도록, 즉 이종섭이 자기에게 전화를 시킨 사람을 말하지 못하도록 해외로 보내버린 것이기 때문에 전 범인 도피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거의 국기문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황상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언론에 대한 공개 협박 아닙니까? 자기가 뭘 옛날 얘기하면서 그 오홍근 기자 사건이죠. 실제 정보사 요원들이 와서 회칼로 허벅지를 찔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자들 앞에서 밥 먹으면서 농담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이다. 시민사회 수석이면 대통령의 핵심 참모입니다. 수석 비서관 중에 한 명이고 특히 이제 시민사회를 담당하기 때문에 대국민 또는 대언론을 담당한 사람이 농담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특히 MBC 기자를 대상으로 특정을 했거든요. MBC가 비판적 보도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은근히 겁박을 한 것이라고 보고 이건 자진 사퇴 대상만이 아니라 사실상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MBC 기자가 이걸 보고 하하 웃었을 리가 없고 움찔했겠죠. 기분 나빴겠죠. 그러면 협박죄라는 게 뭐냐면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을 알리고 법률용어로 고지하고 그 고지 때문에 대상자가 마음속에 겁을 먹었다 그러면 협박죄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사 대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떠나서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사람이 회칼로 허벅지를 찌른다는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그 이런 말을 제가 뭐 페북에 쓰기도 했습니다만 황상무 이 사람의 시민사회 수석이 아니라 시민 사심이 수석이에요. 즉각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건 윤석열 정권은 회칼 테러 정권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어떻게 민주주의에 꽂힌 기자, 국민 1호 기자를 앞에다 두고 회칼 테러? 그 피해 당했던 오홍근 전 중앙일보 기자가 제가 피카베에서 공보수석도 있고 저랑 같이 국정홍보처장도 했는데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는 것. 이게 더 나쁜 거예요. 농담이다? 그럼 제가 여기서 농담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고소 안 하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떠한 경우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해야 될 이유 그리고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200석 이상을 해야 될 이유를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주고 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공천의 마무리 작업 같은 게 지금 강북 이슈이잖아요. 정봉주 의원이 이제 공천에 취소가 되고 이제 박용진 의원과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내일 결과가 나오는 경선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박용진 의원 편에 서서 많은 보호를 해왔어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을 공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오늘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건 아니다. 지금 현재 20여일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후보자들은 생명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공동위원장들 지도부가 말이 갈리면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 결정에 따라가자. 그래서 저는 박용진 의원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승복해서 오직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총 매진하자. 그 이상 잔소리 하지 말자.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자, 민주당 관련해 가지고는 혹시 하실 말씀이 제가 뭐 타당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예. 국민의힘은 타당이지 않습니까? 다르죠. 거기는 우당이고 우당이죠. 우당. 우당이죠. 거기는 우당. 적군이야.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댓글창에 그 검찰컵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저희 조국 대표 앞에도 공교롭게도 검찰컵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그걸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네. 이야기도 좀 드리면서요. 이 검찰컵입니다. 예, 제가 아니, 검찰컵에 차 마시면서 항상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조 대표님, 나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청원 예. 편지 하나 보낼게요. 아, 예. 윤석열 대통령님, 저도 출국 금지 해지해 주세요. 출금되어 계신가요? 저는요 경찰이 검찰이 불렀는데 한 번도 시간도 안 들리고 다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판 다 받고 있는데 왜 지금 2년간 저를 출국 금지하고 있어요? 6개월만 되면은 집으로 편지가 내려와. 이종섭은 풀면서 이종섭은 나쁜 놈 아니에요. 풀어주세요. 아니 그런데 저는 제 아내도 없고 저 혼자 사는데 저희 딸이 미국 살다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데 걔는 한글을 잘 몰라요. 아빠 또 코트에서 또 이런 게 날라왔어. 이게 뭐야? 아빠 죄 없다고 확인서가 왔다. 저도 거짓말하기 싫습니다. 꼭 좀 풀어주세요. 진짜 풀어주면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윤석열 장관. 대통령이 하는 거지. 모든 그럼 지금도 박 전 원장님은 해외로 나가지 못하시는 아니 상황인가요? 그렇게 딱 출국 금지해 놓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해남한도 진도가서 운동 열심히 하는 거지. 네, 그 서해 사건으로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러신 거죠. 우리는 여러 명이 지금 걸려 있어요. 참, 예,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또 거의 시사인 감독 그러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류의 김대중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은 김대중 선생이 내가 구속되면은 이 나라 민주화가 된다. 네. 예. 그리고 사형 선고를 예. 받고 최후 진술 사형 구형을 받고 최후 진술을 하면서 내가 죽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온다. 그러나 절대 정치보복은 나로서 끝내라. 그래서 저는 저만 출국 금지 시켜놓고 우리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 절대 도망치지 않습니다. 서훈 실장도 나갔다가 들어오고 김현철 장관도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다 좀 풀어주세요. 부탁합니다. 나 빼고 다 풀어라. 나 빼고 다 풀어요. 아이고. 한 발 물러서셨습니다. 예. 그래도 오신 김에 끝으로 두 분이 눈여겨보시는 그 격전지도 하나 좀 이야기해달라는 주문이 있는데요. 그걸로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예. 격전지요. 예, 각자 눈여겨보시는 지역이 있으신지, 뭐 격전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예. 네, 저는 그러세요. 뭐 수도권은 다 원장님이 아실 것 같고 전 부산의 조경태 대 이재성 지역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예. 일단 뭐 조경태 의원은 어떤 분인지 다 알 것 같고요. 조경태 의원은요, 우리 민주당에서 해가지고 전향해서 그리 간 거예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향자들은 엄벌해야 돼. 거기에서 뭐 아주 기반이 탄탄한 그런 분인데 이재성이라는 이제 NC소프트 회사 이름 약간 유명한 그 게임 회사 대표하고 예. 상무하셨죠. 영입인재죠. 영입인재시죠. 예, 예, 민주당. 그분을 그 민주당에서 영입해서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는 아주 좋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경태라는 어떻게 보면 능수능란하는 그쪽의 정치인을 이길 수 있을까? 저 고향 차원에서 보면 거기를 제일 주목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구역이요. 전무시네요. 예, 예. 예. 그 구역이
호남 향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예. 그 구역이. 예.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으로 나와서 호남 향후들 덕분에 계속 된 거예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예. 가서 호남 향후들한테 호소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거운동. 당연히 예. 하지. 자, 박지원 원장님 눈여겨보시는 데는 어디입니까? 너무 많지만 다- 하나만 꼽아주시겠어요? 다 격전지지만은 저는 이광재 후보가 꼭 당선해서 노무현의 사나이와 김대중의 사나이가 손잡고 국회에서 투쟁하는 모습을 민주당의 후배 국회의원들과 국민들한테 보여주겠다. 22대 국회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철수시킵시다. 네. 함께 방송하시다가 중간에 공천 확정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기뻐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또 그런 케미를 22대 국회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저하고 좋겠다라는 바람. 여기서 방송하다가 이광재 공천 확정 네, 통보 라이브로 받으셨습니다. 그 말씀이시구나. 예, 좀 옆자리가 굉장히 좀 소중한 자리시거든요. 네. 또 오늘 조국 대표님께서도 여러 기운을 받아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잘 돼. 원장님도 잘 되신 거 아닙니까? 경선되셨는데. 운빨이 워낙 세셔서 아니, 제가 약간 덕을 볼라 합니다. 제 일보다는 남을 지원을 잘해요. 예. 그래서 박지원? DJ가 그러니까 자네 이름은 박지원이야. 이대로 합니다. 잘하세요. 조국혁신당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저만큼 돕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알고 있습니다. 자, 동접자가 2만이 넘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평일에. 예. 아니 구독 좋아요 누르셨어요? 꼭 누르세요. 네. 끝인사로 조국 대표님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저희 제작진 멘트가 있는데요. 자, 두 분 다 마무리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님 먼저 하시면. 지금 민주당의 절체절명한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151석을 넘도록 그리고 제1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진보 개혁 세력을 다 모아서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최상병 특검 이것을 위해서 꼭 200석을 채워주셔야 앞으로 3년 대한민국이 살아간다. 꼭 부탁합니다. 파이팅!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당면 과제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키고 난 뒤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민생과 복지가 강조되고 중시되는 그런 선진형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직 부족합니다. 모자란 게 많습니다. 여기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다른 당 당원이시라면 후원해 주시고 또 가족들도 입당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저는 조국 혁신당에 5명을 안내해서 입당시킨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훈훈한 방송인데요. 저희가 조국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자세한 또 개인 인터뷰는 저희 지면에 이번 주에 실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로 또 상세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분의 재미있는 케미로 저희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의 뉴스인 3월 18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오후 2시 노무현 센터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데요. 총선 앞두고 정치 이야기, 총선 전망, 그리고 내 이야기 이런 것들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시민의 자세, 언론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막에 지금 관련된 사항들이 안내가 나가고 있거든요.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일부에서는 MBC 100분 토론 진행자인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견임 교수가 출연을 하시고요. 언론과 정치, 왜 우리로부터 이것이 멀어졌는지 또 얼마나 가까이 있고 긴밀하게 관심 가져야 되는 주제인지를 강연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본격 정치 앞담화로 시사인 유튜브 출연자들 총출동합니다. 저희 박지원 원장님은 선거에 가서 못 모시게 됐네요. 자,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 박성태 재미가 없을 연구실장. 건데. 네, 선거 끝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성철 소장 이렇게 네 분이서 격전지 판세 분석, 각 당 의석수 예측, 그리고 검증된 입담으로 22대 총선 분석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 오후 5시에 저는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